자, 이전 강의에서 사실은 그 HTML, DOM의 도큐멘트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매니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들을 이번엔 구체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거를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엘리멘트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DOM 엘리멘트들, 즉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HTML 페이지에 있는 HTML 엘리멘트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엘리멘트를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이디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태그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HTML Object Collection이라 그래서 HTML 안에 항상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엘리멘트들을 그 콜렉션 타입으로, 다시 말하면 어레이 타입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디를 통해서 HTML 엘리멘트를 찾는 방법을 먼저 살펴볼까요? 가장 우리가 많이 썼던 방법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실험을 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즉 요 예는요, 아이디가 인트로인 요소를 한번 찾는 예제를 한번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document.get element by id intro. 그러면은 인트로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엘리멘트가, 그 엘리멘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찾아서 x라는 변수로 그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엘리멘트가 없으면은 x는 널 값을 가질 거고요, 있다면은 그 객체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 예제는 많이 봤던 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좀 우리가 앞에서 테스팅한 적이 없는 새로운 방법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태그 이름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variable x equal document.get element by 태그 name, 이런 메소드를 쓰고요, 태그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패러그래프 요소를 다 찾는 겁니다. 자, example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요, 왼쪽에 body 안에 패러그래프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네 가지의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get element by tag name method라는 문장 뒤에 또 다른 그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여긴 사실은 empty 태그예요. 즉 empty 그 엘리멘트입니다. 내용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쓰여졌죠. 자, 이걸 어떻게 썼는지 한번 스크립트로 썼는데 볼까요? 자, variable x 한 다음에 document.get element by tag name p 세마이콜론. 자, 한 문장이 끝났죠. 즉 x는 누구냐면요, 이 패러그래프 4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있냐면 x의 0번째 엘리멘트, 1번째 엘리멘트, 2번째 엘리멘트, 3번째 엘리멘트, 4번째 엘리멘트, 즉 엘리멘트 하나하나가 요 패러그래프 엘리멘트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x의 0번째, 그러니까 x라는 어레이로 지금 받은 거거든요. 즉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0번째면 첫 번째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x의 0번째 엘리멘트는 바로 요 hello world라는 문장을 갖고 있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고요, 그 친구의 inner HTML이 누구예요? 요 hello world라는 텍스트죠. 그거를 어떻게 활용했나 볼까요? 지금 보면 document.get element by id,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썼죠. 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id가 데모라고 되어 있는 그거의 inner HTML에다가 요 문장을 썼네요. The first paragraph is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텍스트를 거기다 추가해라. 그러니까 이 문장 다음에 hello world라는 문장이 추가돼서 여기 쓰여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1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 DOM is very useful이란 말이 요 뒤에 쓰여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볼까요? 역시 그 태그 네임으로 접근하는 건데, 요번 예는 id가 main이라는 걸 갖고 있는 요소를 찾은 후에 그 요소 안에 있는 모든 패러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document.get element by id main, 그러니까 main이라는 id를 갖고 있는 그 엘리멘트를 찾아내고요, 그 엘리멘트 x.get element by tag name p 하니까 그 안에 있는 패러그래프들만 다시 모아낸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요번에 보면은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지금 보면 id가 main이라고 되어 있는 요 div 태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x라는 변수에다가 main이라는 id를 갖고 있는 엘리멘트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x예요. 그리고 x.getElement by tagName p 하면은 요 x 안에 있는 패러그래프 엘리멘트를 어레이 형태로 갖고 오는 겁니다. 걔가 y예요. 그래서 y의 0번째 누구겠어요? The DOM is usefully 바로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y의 1번째 거를 출력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this example 요 문장이 쓰여지겠죠. 바로 this example demonstrate 어쩌고저쩌고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변형된 특정 영역 안에 있는 그 모든 동일한 태그로 둘러싸여 있는 엘리멘트를 찾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클래스 네임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그 HTML 요소를 스타일링할 때 클래스를 많이 썼죠. 그때 바로 클래스가 해당 엘리멘트를 식별할 때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get element by 이번엔 클래스 네임이라는 메소드를 써야겠죠. 자, example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클래스는 사실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패러그래프를 동일한 스타일로 지정하고 싶을 때 동일한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클래스 이퀄 인트로 아이디는 달라요. 아이디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의 엘리멘트를 식별할 때는 아이디를 쓰고요. 여러 개의 엘리멘트에다가 동일한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 바로 그 식별자로서 클래스를 쓰죠. 즉 인트로라는 클래스가 두 개가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get element by class name. 그리고 인트로 쓰면은 요 x는 요 바로 두 개, 인트로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두 패러그래프가 바로 선택되는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x0, 그죠? 그게 the DOM is very useful인데 바로 그 문장이 쓰여지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1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문장. 만약에 클래스를 Ctrl C 여기에다가도 선언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까지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0으로 하면은 첫 번째 게 바로 헬로 월드가 될 테니까 바로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id와 그리고 그 태그 이름과 그리고 클래스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컬렉션으로 HTML 엘리멘트를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HTML 안에는 다양한 엘리멘트들이 오는데요. 그 엘리멘트 이름을 통해서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요 복수 형태의 태그 이름을 쓰면 그것이 컬렉션이라고 해서 프리디파인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폼인데요. 볼까요? 지금 이 example은요. document.forms 괄호 열고 frm1 괄호 닫고. 자, 무슨 말이냐면요. 폼으로 둘러싸여 있는 엘리멘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id가 frm1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x라고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멘트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또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콜렉션이 한 번 더 활용되는데요. x가 폼인데 x.elements 괄호 열고 i 이건 뭐겠어요? 폼 안에는 다양한 인풋들이 있죠. 그것들을 그냥 elements라는 이런 복수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어레이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즉 x.length까지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의 폼 안에는 어레이 형태로 엘리멘트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하나씩 그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은요.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지금 보면은 도널드 덕이라는 first name과 last name이 입력된 input 텍스트 타입의 input 필드 두 개가 있는데요. submit 눌러볼까요? 제대로 작동되는 폼입니다. 그래서 fname이 도널드고 lname이 덕이라는 것으로 그 서버에 전달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폼으로 그 실험할 때 하던 example과 동일한 겁니다. 액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여기 try를 눌러볼까요? 도널드, 덕, submit. 자, 왜 이 세 글자가 나왔는지 단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TML 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 바디 안에 폼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죠. 바로 이 폼은 누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submit 버튼을 포함하는 거죠. 즉, input 엘리멘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그죠? 첫 번째 인풋 엘리멘트는 텍스트 타입으로 그 first name 쓰는 거. 두 번째 인풋 엘리멘트는 역시 텍스트로 last name 쓰는 곳이고요. 세 번째 인풋 엘리멘트는 누군가요? submit 버튼이네요. 그죠? 바로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try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찾아가 볼까요? my function인데 x equal document.forms 괄호 열고 frm1.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큐멘트 안에는 우리가 굳이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콜렉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동일한 이름을 갖는 엘리멘트들을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갖고 있어요. 폼은 폼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폼이 근데 사실 하나뿐이 없어요. 여긴요. 그죠? 그러니까 폼주의 0번째 엘리멘트일 거고요. 더군다나 id를 갖고 있으면 id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frm1. 그래서 바로 이 폼을 가져온 겁니다. x equal document.forms frm1이라는 쓰면서요. 자, 그런 다음에 그 x.length는 뭐냐면 이 폼 안에 엘리멘트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인풋 엘리멘트가 3개가 있죠. 바로 그게 길이에 해당되고요. 그 길이만큼의 엘리멘트가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x.element 이것도 또 다른 콜렉션입니다. 그죠? x 안에 그 콜렉션으로 엘리멘트들이 있으니까 i번째 0, 1, 2 그것의 value를 하나씩 value가 지금 도날드고 덕이고 submit이라는 value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개 출력이 된 거고요. 제가 만약에 value를 바꿔볼까요? 제 이름으로 준 G try 자 바뀌어서 value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다 감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콜렉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실험해 보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nchor, 그러니까 A 태그 말하는 겁니다. body element, 뭐 document element, embed, forms, head, images도 있고요. links 있고요. 그리고 scripts 있고요. 타이틀 다 다양한 그러한 콜렉션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HTML DOM 안에서 도큐멘트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배웠으니까요. 그걸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엑서사이즈 1 질문을 읽어볼까요? Use the get element by id method to find p element. 우리가 잘 하는 방법이네요. 그죠? p 엘리멘트를 찾을 때 get element by id로 찾아서 그거를 텍스트를 굿잡으로 바꾸래요. 자, 보면은 데모라는 id가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variable x라는 변수에다 한번 넣어봅시다. 그죠? document document get element by id 우리가 앞에서 계속 썼던 거죠. 그죠? 이 친구가 바로 DEMO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자, 세마이콜론. 이제 X가 바로 요 친구인 겁니다. 이 패러그래프가 바로 X로 여기 된 거고요. 우리가 X의 내용을 바꿔치기 할 때 어떻게 돼요? X.inner HTML equal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뭐로 바꿔? 굿잡이라고 쓰려네요. G-O-O-D J-O-B 느낌표 세마이콜론 닫고 자, 우리가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굿잡으로 잘 바뀌어지네요. 두 번째 엑서사이즈 Use the get element by tag name method to find p and change its text 굿잡 똑같은 내용을 이 태그 name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하려네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요번에도 또 x로 받겠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죠? 다 도큐멘트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를 쓰는 겁니다. get element by tag name 태그 이름을 뭐로 해야 되나요? 패러그래프를 가져오는 거니까 p라는 태그에 해당되는 그 엘리멘트를 다 x라는 어레이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니까요. p의 p가 아니 죄송합니다. x죠. x의 0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에
inner HTML을 뭐로 바꿔치기 하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good job 이라고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제가 여기다가 elements입니다. elements. 왜냐면은 자, 우리가 문법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get element by id랑 달라요. 왜냐면은 태그 네임으로 가져오면 elements를 여러 개를 가져오니까 elements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법에 맞는 거예요. 자, 제대로 작동되네요.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get elements by class name으로 똑같은 작업을 하랍니다. 자, 또 같이 해볼까요? 또 variable x equal document.get elements 이번엔 잘 쓰고요. by class name 가로 열고 테스트 닫고 왜냐하면 테스트라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할 때는 똑같죠. x 이번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x의 0번째 엘리멘트로 접근해서 점 inner html을 뭐로요? 굿잡으로 바꿔치기를 하면은 잘 작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example 볼까요? Use the query selector all method to find the p element and change its text to good job.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은 메소드니까 힌트를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document.query selector all 그리고 selector. 자, 여기서 말하는 selector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타일에서 그 셀렉터 선택자라는 게 있었죠. 즉 그 클래스를 선택하든 또는 우리가 아이디로 선택하든 또는 그 패러그래프로 또는 엘리멘트 그 태그 이름을 선택하든 그 모든 거를 다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그 이름, 클래스 이름, 아이디 이름 어느 걸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러그래프를 선택하려면 아마 그 P라는 패러그래프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variable x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document.query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query selector all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패러그래프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역시 이것도 콜렉션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x의 0번째 엘리멘트가 바로 우리의 대상입니다. inner html equal 똑같이 굿잡이라고 써달라고 하니까 실행시켜 볼까요? 자, 잘 실행되죠? 자, 마지막 예제 한번 볼까요? Use the DOM to find and display document title. 도큐멘트에 이 타이틀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접근해서 디스플레이하는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 우리가 그 렉처 노트에서 HTML 객체 컬렉션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다음의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게 document.title이라는 컬렉션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한번 클릭해서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지금 여기에 예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그 문제화 시킨 거네요. 지금 보면은 document.getElementById 데모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패러그래프에 inner HTML로 the title of this document is라는 문장과 함께 플러스 document.title을 추가해서 쓰래요. 그랬더니 W3 schools 데모라는 말이 쓰였네요. 바로 title이라는 태그로 둘러싸여 있는 요 inner HTML 부분이 어디로 저장되어 있냐면 document.title이라는 속성에 들어있는 겁니다. 속성의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 그래서 example을 다시 우리가 질문을 다시 보면은 DOM을 사용해서 find and display document title, 도큐멘트 타이틀을 찾아서 디스플레이하라. 지금 보면 the title of this document is라는 문장 뒤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도큐멘트 점 타이틀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요 내용이 디스플레이 되겠죠. 자,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